또 이제 영화를 만들면서 연출을 하면서 이 그 격리돼 있는 공간 속에서 어떻게 그 인물들 간의 관계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가족 간의 관계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즐겁게 풀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좀 하면서 이제 작업을 했었었죠. 그게 제 영화 인생의 마지막 영화라고 생각하면서 사실은 만들었는데 그게 너무 잘 되면서 이렇게 또 좋은 기회를 얻어서 이웃사촌을 하게 됐어요. 근데 이웃사촌을 준비를 하면서 그 7번 방의 선물의 인간관계, 관계들에 대한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좀 더 확장을 시킬까에 대한 고민들이 이제 오더라고요, 저한테는. 그래서 조금 더 넓은 관계, 또 넓은 소통에 대한 부분들 한번 만들어 보자 라는 식의 생각을 하면서 그 뭐 역사서적이고 뭐 이렇게 좀 뒤지게 됐었었죠. 근데 제가 뭐 리얼 다큐를 만드는 감독이 아니기 때문에 역사에 대한 부분들은 뭐 얼핏 부모님 세대나 또 이제 선배님들한테 얘기를 좀 듣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80년대 분위기가 굉장히 좀 묘한 느낌의 분위기더라고요. 그 굉장히 좀 뭐라 그래야 되나 말도 안 되는 우스꽝스러운 일도 벌어졌고 또 아주 진짜 비극적으로 가슴 아픈 상황들도 벌어졌었던 진짜 그 아이러니한 시대가 1980년대더라고요. 그때 당시에 그 두 분의 정치인이 계셨었어요. 그 김영삼 대통령하고 김대중 대통령분하고. 근데 뭐 그런 얘기들이 이렇게 있다 보니까 자택 격리에 대한 부분들도 있었었고. 그래서 그냥 격리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저분들이 생각하는 그 가족이나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실까에 대한 부분들이 생각이 많이 됐었었고, 제 스스로도 사실은 뭐 정치 영화를 그렇게 지향해서 찍거나 그러질 못해요. 제가 그렇게 깊이 있는 감독도 아니고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또 앞서서 이렇게 작업을 하셨었던 많은 감독님들이 정치 영화에 대한 부분들을 다루신 감독님들이나 또 후배 감독님들이 되게 많으시잖아요. 그분들한테 폐를 끼치는 듯한 느낌이 되면은 안 되겠다는 생각도 좀 들었었고 저는 그냥 가족에 대한 이야기와 아주 소시민적인 이야기들에 대한 것들을 같이 좀 소통하고 싶어하는 감독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소통시킬까를 고민하면서 글 작업도 하고 이 또 연출도 하게 되는 거죠. 예, 그렇게 됐었습니다. 그럼 그 이웃 사촌이라는 영화 제목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? 예, 그 7번 방의 선물에서도 사실은 그 사법에 대한 부분이나 그 교정에 대한 그 잘못된 부분에 대한 것들을 짚으려고 만든 영화가 아니었었어요. 그냥 그런 상황 속에서 벌어지는 그 부녀 간의 이야기에 대한 부분들을 그냥 제가 느끼는 느낌으로 그렸던 이야기라서 제목 자체도 사실은 7번 방의 선물이라는 그 뭐 교도소에 있지만 그 좀 별개에 대한 그 제목을 지은 거고 그 안에 교도소에 대한 부분들도 사실은 환타지 설정이 굉장히 많았었죠. 예, 그래서 처음에 그 투자를 받을 때도 굉장히 그 난항이 많았었어요. 이거 뭐 아이가 교도소 들어가는 게 말이 되냐서부터 예, 또 마지막에 에드벌르를 타고서 뭐 그 흉악한 범죄 집단에 있는 사람들이 얘네들을 내보내려고 하는 설정이나 이런 것들이 말이 안 된다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었죠. 그래서 제가 갖고 가는 저 나름대로의 그냥 영화에 대한 톤 앤 매너 그냥 지키려고 하는 부분들은 근데 일상사에서 이루어질 법한 이야기들에 대한 부분들을 그냥 판타지로 갖고 가려고 하는 생각들이 되게 많아요. 예, 그래서 그냥 뭐 여러분들이 늘 느끼시는 다큐나 실제 있었었던 이야기들에 대한 부분들을 잘 운반하시는 감독님들이 너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저는 그냥 그뭐 어떻게 보면은 어른들이 생각하는 동화 같은 느낌의 영화를 좀 자꾸 만들어 보고 싶은 생각이 좀 있어요. 그래서 좀 지치고 힘든 분들한테 많은 것들을 좀 드리려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그 이웃사촌 역시도 가장 그 원초적인 그 담벼락을 사이에 둔 그 두 인물에 대한 이야기를 소통과 교감에 대한 부분으로 한번 나눠보자. 그러다 보니까 제목 자체도 가장 소박한 제목이 낫지 않을까 해서 그냥 이웃사촌으로 짓게 됐습니다. 그 감독님 말씀처럼 이 영화를 어떤 식으로 이제 접근을 할 것이냐, 뭐 정치적으로 이제 접근을 해서 영화를 보실 수도 있고, 아니면 이제 어떤 두 인물에 대한 관계나 소통에 대한 그런 과정에 집중을 해서 영화를 보실 수도 있을 텐데, 아마
어떤 식으로 이제 시선을 두고 보는 거에 따라 가지고 또 영화에 대한 느낌이 좀 많이 좀 다르실 것 같아요. 그래서 감독님의 이제 의도는 어떤 두 인물의 어떤 그런 관계와 소통, 이해 이런 부분에 이제 초점을 맞췄다고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. 예, 예 맞습니다. 네, 그럼 정우 배우님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. 네, 이부 사촌에서 이제 도청을 하며 여러 사건들을 겪으며 변화하는 대본이라는 인물을 굉장히 훌륭히 소화를 하셨어요. 맞죠? 감사합니다. 맞나요? 네. 자, 시나리오를 통해 접한 그 대본이라는 인물이 어떻게 생각을 하시고 연기를 하셨는지 네, 궁금합니다. 사실 그 어떤 저는 그랬어요. 항상 뭐 이 작품뿐만 아니라 매번 작품을 선택할 때 사람을 표현하고 싶은, 그리고 그 속에 또 어떤 공감으로 거기에서 나오는 어떤 감동을 관객 여러분들이랑 같이 소통하는 거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, 우선 작품을 선택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오면은 항상 시나리오, 이 시나리오가 어떤 걸 얘기하고 있는지, 그랬을 때 이웃사촌이라는 이 시나리오는 뭐 직업은 뭐 안기부든 뭐 어디 뭐 도청팀이든 또 정치인이든, 그렇게 이제 그건 이제 그 외형적으로 보여지는 거지, 그 속에 들어있는 그 는 사람과 사람의 어떤 그 소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. 그건 여러 가지가 있겠죠. 대곤이라는 인물도 굉장히 그 처음에는 찔러도 진짜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이 자기 직업에 대해서 굉장히 투철하고 냉철하고, 집에서는 가정에서는 굉장히 그 가부장적인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담고 있는데, 이 사람이 그 자기가 감시하는 정치인 가족의 모습을 보면서 그 행복하고 안락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자기 가족도 되돌아보고, 아, 내가 생각했던 어떤 정치인의 모습이 아니고 내가 생각했던 어떤 그 적대자의 모습이 아닌, 나보다 어떻게 보면 더 그 인간적이고 평범한 한 가정의 가장이고 아버지이고 남편이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내 가족도 되돌아보게 되고, 또 내 자신도 또 되돌아보게 되면서 본인이 지금 직업적으로 억압을 받으면서 해야 되는 일과, 그리고 사람으로서의 어떤 도덕적인 도의에 관해서 여기에서 이제 갈등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. 그러면서 점점점 이제 이쪽으로 기울어지게 되면서 결국에는 마치 그 불나방이 불구덩이에 그냥 뛰어들듯이 나중엔 모든 걸 그냥 다 벗어 던지고 그냥 그 사람을 구하러 가는, 어떻게 보면 사람을 살리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. 하지만 그 시대적인 어떤 배경은 참 그 안타깝기도 하지만 좀 바보 같은 시대에 바보같이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닌가. 진짜 말도 안 되는 그 노랫말 가사 하나 때문에 억압받고 뭐 진짜 뭐 끌려가기도 하고 그랬던 시대라고 하니까, 그건 그냥 그 시대 때 어떤 하나의 에피소드 풍자의 수준인 거지, 그걸 어떤 역사적인 어떤 메시지가 있어서 그 뜻을 전달하려고 하지는 않고, 그 속에 있는 어떤 그 내면의 사람을 나타내고자 그렇게 저는 접근을 했던 것 같아요. 예. 잘못했어요. 감독이 감독이 잘못했어요. 감독이세요?